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건설 외주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. 소위 말해 하청업체의 책임자, 현장에서는 소장님 소리 듣지만 막상 본사에서는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 1번입니다. 23년을 이 일 해왔습니다. 남들 다 퇴근할 때도 저는 현장 인부들 퇴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우며 무사히 하루 지나갔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죠.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. 중3인 아들 하나 그리고 교직원으로 일하는 아내. 묵묵히 일하는 제 모습이 싫지는 않았던지 결혼 초기엔 아내도 성실한 게 최고지 하며 잘 따라줬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 성실함이 무능함으로 보이는 날이 오더군요. 사건의 시작은 인부들 단체 연락이었습니다. 소장님, 저희 월급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밀린 겁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. 전 결제 요청을 매달 넣었고 현장 완료 보고서도 본사에 정확히 전달했었습니다. 급히 본사 공무팀장에게 전화했죠. 팀장님, 지금 현장 인부들 밀린 급여 때문에 난리입니다. 결제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왜 지급이 안 됐습니까? 그 사람은 한숨만 쉬며 말했습니다. 아, 그거 말이야. 내가 올린 서류에 인감 도장이 누락됐더라고. 회계 쪽에서도 반려 처리됐다고 하던데. 그럼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야죠. 결제 안 된 것도 몰랐고 인감 누락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. 너도 이제 소장 몇 년 차잖아.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. 우리가 너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. 그날 저녁 현장 인부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. 소장님, 진짜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거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. 다들 생활이 걸려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하고 계십니까?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전 정말 몰랐고 오히려 저도 당한 입장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소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책임이 저한테 쏠리는 구조였습니다. 며칠이 지나 현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 몇 명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. 전작에서 함께 일하던 인부들이었습니다. 형님, 요즘 소문 들립니다. 소장님이 회사랑 짜고 우리 돈 떼먹으려고 했다는 말도 돌아요. 그날 밤 저는 도면 펴놓고 앉아있던 회의실에서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.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론 너무 창피했습니다.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들이 집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더군요. 우리 아빠는 돈 떼먹는 현장 책임자래.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지훈아, 누가 그런 말했어? 반에서 누가 얘기하던데. 기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막 얘기하던데. 진짜야? 전 뭐라고도 못했습니다. 그날 밤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. 이제 우리 아들도 아빠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당신 이 일 언제까지 끌 거예요? 왜 회사에 말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어? 말은 했어. 근데 위에서 도장을 어쨌네, 서류를 어쨌네 핑계만 대고 있어. 그걸 그냥 믿어요? 그러다 당신 하나 희생양 만드는 거면요. 지금 우리 가족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? 사람 참 무섭습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가 무너질 때는 의심부터 시작하더군요.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. 이대로 질 순 없다. 모든 걸 밝히고 내 이름 걸고 끝장을 봐야겠다.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회사 ERP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보기로 했습니다. 전산은 원래 공무팀이나 회계 쪽에서만 열람 가능하지만 예전에 공무 파트에서 일하던 후배에게 부탁해 제 현장 관련 결제 흐름을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. 후배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. 형,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? 형이 올린 결제 보고서 다 올라가 있어요. 인감도 정상이고 수신 부서도 문제없고. 결제는 아예 중간에서 강제 반려 처리돼 있었습니다. 누가 그랬는지는 나올까? 로고 찍혀 있네요. 담당자 공무팀 최호. 팀장님 아이디예요.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. 그 사람. 바로 저에게 서류에 문제가 있다, 내가 못 챙겼다고 했던 그 팀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사내 단체 메신저에서 우연히 저장된 채팅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자동 로그인된 상태로 채팅방 목록에 본사 공무팀 내부라는 대화방이 있었죠. 이름은 기억났습니다. 전작 프로젝트 당시 본사 회의에 참석하며 한두 번 그 방에 참여한 적 있었거든요. 클릭해보니 얼마 전 올라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최호 외주 정리권 XX 소장 하나 희생시키면 대충 수면 아래로 갈 듯. 최호 어차피 계약직이라 후폭풍도 없음. 현장 소음도 적고. 제 이름이었습니다. XX 소장. 제 앞글자 이니셜.
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.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.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. 또 무슨 일 있어요? 이제 알았어.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. 뭔데요? 윗선에서 일부러 만든 일이야. 나 하나 희생시키면 다른 건들 다 덮을 수 있으니까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팀장이 일부러 내 결제를 중단시켰고 그게 들통나면 그냥 외주 소장 실수로 정리하는 거지. 아내는 침묵했습니다. 그러다 잠시 후 테이블에 놓인 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. 그걸 지금에서야 말해요? 이미 아들은 학교에서 아빠는 돈 떼먹은 사람 소문 다 퍼졌고 우리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. 나도 미칠 것 같았어. 그런데 그동안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가족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봤잖아요. 그게 미안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. 정리해서 끝내려고. 그날 밤 저는 제자리 책상 서랍에서 작업일지, 보고서, 지급 요청서 폭사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ERP 로그인, 전 결제 라인 별로 반려 기록을 출력하고 회사 메신저 로그를 PDF로 저장했습니다. XX 소장 하나 날리면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. 그 한 줄.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뒤엎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팀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? 왜?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. 다른 사람 듣지 않는 데서. 무슨 일이야?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. 그 메신저에 남긴 거. 소장 하나 날리면 수면 아래로 갈 것 같다고. 그걸 어떻게? 이젠 저도 지킬 게 있어서요. 그날 이후 팀장은 저와의 대화를 극도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. 심지어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연차를 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이건 확실했습니다. 그 사람은 자신이 들킨 걸 알고 도망치고 있는 거였습니다.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선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. 술잔이 돌고 사람들의 말이 무르익을 즈음. 저는 조용히 제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팀장 옆에 앉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. 팀장님, 그때 그 말, 진짜로 제가 희생양이었던 겁니까? 그 사람은 술에 약한 편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. 그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은 소주 반 병만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.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원들 몇 명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. 팀장님, 그때 저 현장 결제건 일부러 막으신 거죠? 그 사람은 피식 웃더니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. XX씨도 참. 세상 살면서 눈치라는 게 좀 있어야지. 솔직히 말해서 너만 털면 회사도 조용하고 나도 편해.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웃었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녹음 중이던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. 녹음 진행 중. 아무튼 난 내가 생각보다 얌전해서 다행이야. 다른 놈 같았으면 벌써 들고 일어났지. 근데 너는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? 그렇죠. 솔직히 계약직 소장 하나 잘라낸다고 회사가 뭐 달라지겠어. 나도 내 식구 지켜야 하니까 그런 거야.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저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. 그리고 곧장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죠. 이제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피해자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. 며칠 뒤 회사는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. 팀장이 사내 규정 위반으로 감사 대상에 올랐고 제게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소장님, 이번 건에 대해 회사 내부 조율 중입니다. 임금 문제도 우선 조치에 들어갔고요. 제 명예회복은요?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데 논의요? 전 회사 메신저 기록과 음성 녹취 다 갖고 있습니다. 이대로면 회사의 고의성 은폐, 구조 조정 유도로 언론 제보도 가능합니다. 잠시만요. 내부 검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며칠 뒤 제게 사내 변호인단과 임원진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그 자리에서 그들은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더군요. 소장님, 이 사안은 회사의 일부 실수와 현장 상황이 겹쳐 생긴 오해로 정리하는 게 양측에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럼 회사 공식 문서로 오해였다고 적으시겠습니까? 그건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제 명의로 정식 사과문 배포, 체불 임금 전액 지급, 내부 정직 처리된 인사 명시, 퇴직금 및 명예보상 포함한 정식 합의서 작성.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 밤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. 내일부로 회사 나가지 않기로 했어. 정말 잘렸어요. 아니, 적립금 받고 내가 원해서 그만둬.
그리고 내 이름은 지켜냈어.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. 미안해요. 그동안 당신이 아무 말 안 해서 더 화났었어요. 근데 당신 한 번도 우리한테 무책임했던 적 없었네요. 다음 날 현장 인부 중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소장님, 진짜 미안했습니다. 우리도 몰랐어요. 소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밀린 돈도 못 받았을 겁니다. 덕분에요. 정말 고맙습니다.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그리고 아들.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. 아빠, 나 친구한테 그랬어요. 우리 아빠는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. 사과도 돈도 다 받아냈다고. 누가 그랬는데? 반 애들 거의 다요. 근데 아빠, 멋있었어요.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.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죠. 지훈아, 가끔은 아빠가 바보 같아 보여도 지킬 건 지킨다.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회사 게시판에 감사 결과 공지가 올라왔습니다. 본사 국무팀 최후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내부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정직 3개월 및 교육 조치. 그리고 그 아래 사내 대표 명의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. 이번 사안에 있어 외주 현장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점, 회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 직원 대상으로 내부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겠습니다.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. 그 외주 현장 담당자가 누구였는지. 그날 이후 저는 회사 사내 메신저를 정리하며 작은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. 더 이상 그 조직에 머무를 이유도 머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. 퇴직금, 보상금 포함해서 정산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더 값진 건 제 이름을 지켰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. 퇴사 후 며칠 동안은 일찍 일어난 적도 어디 갈 일도 없었죠. 느지막이 눈을 뜨고 주방에 나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받으며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.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오늘은 내가 반찬 3개나 했어요. 이제 아들이 더는 반찬 투정 안 하겠대요. 그랬어? 당신이 이렇게 버티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 모습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. 나는 웃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며칠 뒤 아들과 함께 근처 공원 산책을 갔습니다. 봄바람이 조금씩 불고 멀리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군요. 아들은 조용히 제 옆을 걷다 말했습니다. 아빠, 나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 자주 생각해요. 그래?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욕먹고, 근데 아빠처럼 자기가 잘못 안 했을 때는 절대 무릎 안 꿇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.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.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,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빠야.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. 버텨줘서 고맙다. 무너졌으면 지금 이 말도 못 들었을 테니까. 지금은 건설사 일을 내려놓고 소규모 시공팀 컨설팅으로 먹고 삽니다. 작지만 내 통제 안에 있는 일,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살고 있죠.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.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았냐고?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. 제 이름 석자.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놀라울 게 없는 나이라 생각했지만 많은 걸 느낀 일이었습니다.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름이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.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내 가족이 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 하나였습니다.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억울하게 무너지고 있다면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.